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구미 하이패스 IC가 새롭게 개통했습니다. 교통량 분산과 물류 인프라 확충 등 구미 지역 새로운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김천시가 1조 2,3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금호공대와 삼성전자가 차세대 핵심 기술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TK 지역 대표 40대 주자인 정의용 의원이 대구 경북 청년 당원들의 결집으로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북구미 하이패스 IC가 새롭게 개통됐습니다. 1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는데요. 하루 5,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 접근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부곡동에 새롭게 개통한 북구미 하이패스 IC. 경부고속도로의 동김천 IC와 구미 IC 사이에 새로운 관문이 열렸습니다. 1일 오후 2시에 개통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북구미 하이패스 IC 개통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278억 원. 예산 지원 문제로 지난 5년 동안 공사가 계속해서 미뤄져 왔는데 한국도로공사가 95억 원, 구미시가 18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북구미 IC는 하이패스 전용 IC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과적 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IC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승용차와 버스, 4.5톤 이하 화물차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구미시는 이번 북구미 하이패스 IC 개통으로 구미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구미 국가산단의 항공물류 수송을 위해 통합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구미 국가산단의 항공물류 수송을 위해 북구미 IC와 구미 분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구미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미 IC의 개통을 위해 예산 지원에 힘쓴 구미시 의회도 주민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미 IC는 외부에서 구미를 찾는 분들께 접근성과 교통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물류 인프라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시대를 맞이해서 구미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5,000대가량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구미 하이패스 IC. 북구미 IC와 군위 분기점까지 연결되는 신설 고속도로 개통으로 구미가 통합신공항의 배후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김천시가 1조 2,3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천시 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가 세운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1조 2,300억 원. 올해 본 예산보다 9.83% 1,1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2,64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764억 원, 환경 분야가 84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101억 원을 편성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코로나19 터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순조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포용적 시민 복지 확대, 시민 안전 강화 및 삶의 질 제고, 미래 먹거리 산 육성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절실히 필요.
김천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근 경찰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통보받은 A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논의됐는데 시의회는 A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1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9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 20명, 포항 15명, 구미 10명, 김천 3명 등 모두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에서는 교회 관련 확진자 2명과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8명 등 모두 15명이 확진됐고 구미에서의 지난달 27일 확진자의 가족 3명을 비롯해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겼습니다. 특히 포항의료원과 동국대 경주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96%를 넘어서며 포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민간병원 예비병상을 확보해 곧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 생활치료센터 2곳은 가동률이 절반에 못 미쳐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동안 방역 지표는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경북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10명으로 한 달 평균 4명이었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11월에만 12명이 숨졌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달 42명에서 11월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지역 이슈 인물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님 모시고 현재 당내 분위기와 지역 이슈, 현안 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의원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이 대구 경북 청년당원들의 힘을 한 곳으로 또 모았는데요. 현재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11월 5일에 경선 발표가 나고 결과가 네. 나오고 지금 현재 선대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선대위 구성을 하는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적의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당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11월 7일에 경선 발표가 나고 이틀 뒤에 우리 대구 경북의 청년들 각 후보 진영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청년들이 네. 정권 교체를 한번 우리가 이뤄보자 해서 원팀 선언식을 했습니다. 각 캠프에 있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자라고 제안을 줬고 네. 그 제안에 제가 응답을 하면서 자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최근에까지 조사했는 걸 보면 68% 정도 나옵니다. 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네.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염원이 우리 청년들에도 투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내년부터는 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뜨거운데요. 의원님은 과세를 또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을 상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좀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만 봤을 때 네. 지난 4년 동안 이용자 수가 8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890만 명 중에서 60%가 20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열중을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젊은이들이 2030 세대가 가상화폐에 왜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는 것인가? 지금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네. 이 젊은 층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수단의 하나로서.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과세까지 하면 이 2030들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넘길 때까지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좀 유예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여야가 유예 문제를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이어서는 정부는 또 최근 들어 요소수 수급이 안정돼서 내년 2월까지 충분한 사용량을 확보했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예, 이번 달 초에 요소수 문제가 급격하게 불거지면서 굉장히 많은 요소수가 필요로 하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또 고민에 네. 빠졌고, 네. 제가 접한 사례로서는 이렇게 요소수를 넣기 위해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행하던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께서 네. 한 100m를 줄을 서 있다가 1시간가량 줄을 섰는데 자기 앞에서 이 요소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공급을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입혔는데,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으로서 해결하기에는 쉽진 않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과 또 호주와 여러 이제 주변국들에서 사정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계된 상황에서 요소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국민들한테 최대한 편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 시스템, 우리 아나운서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령대별로 백신 신청을 했는데 네. 그 시스템이 목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있었죠. 그 급하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다 보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과 임혜숙 과기부 장관님에게 이 요소수 재고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 두 분 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하루에 2번씩 요소수 재고량을 공개를 해서 아직까지 네.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 수량은 더 체크를 면밀하게 하고 시스템으로 좀 공개가 잘 돼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혀 나가도록 저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 좋은 시스템으로 이 요소수 공급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ICT 기술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글로벌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백신 시스템이 그때 목통이 됐을 때 굉장히 좀 ICT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좀 상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또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하고 체크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네. 영덕시장 화재 등 또 재해 현장을 곳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반복되는 재해 굴레 좀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요? 예, 재해는 참 현장에 가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작년에는 호남 지역에 수해가 나고 우리 영남 지역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현장도 방문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또 이 힘들어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네. 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저희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또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는 광주의 건물이 붕괴가 돼서 저 버스에서 안타까운 그 인명사고가 나는 현장도 제가 다녀왔고,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남 강진에 전복이 또 이제 전복 그 어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 현장도 다녀오고, 또 추석을 앞두고 우리 영덕 시장에 이제 화마를 입어서 그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이 재해 현장은 사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너무 다행입니다만은 네. 부득이하게 예방을 못해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인재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재해도 있습니다. 특히 6월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좀 사전적인 감독 관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것이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해대책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재해 상황에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가 좀 남다릅니다. 이들을 위한 법안 발의 배경이 또 있을까요? 예, 저는 정치는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현재 좀 괜찮더라도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우선적으로 취약계층들 또 어려운 분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법안들을 제가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제 발의를 해서 점자의 날을 지정을 하고 또 취약계층들을 위한 법안들을 많이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좋은 법안들 많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또 고령과 성주 7곳군에서 추진한 중점 사업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금년 들어서 우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에는 큰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고령군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주민들이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다산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들이 확정이 돼서 자연재해를 막아서 좀 살기 좋은 우리 고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또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국도 35선이 확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도 35선 중에서 우리 성주군 선남에서 대구 다사까지 가는 구간에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해서 물류와 주민 이동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확정이 됐고 칠곡군 같은 경우도 우리 칠곡군 동명면과 대구 북구 읍내 간에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국도 5호선 확장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SOC 인프라도 이제 좀 보강이 되고 우리 고령 성주 칠곡에서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갖춰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금호 공과대학교와 삼성전자가 1일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에로기술의 해결을 위해 금호공대와 함께 연구개발에 나서는 한편 우수 창업자 경진대회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호공대 총장 출신의 김영식 의원은 산학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스마트 제조 분야를 시작으로 삼성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의 종합적인 R&D 계획에 저희 금호공대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제조 혁신 쪽으로 아마 산학 협력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 개발을 하는데 산학이 함께 공동 개발을 함으로 인해요. 구미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주된 목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주시 사벌곡면에 조성 중인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달 1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북도는 이날 준공식에서 미래 첨단 농업 시대 개막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경북 농업 경영인 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 사업비 약 1,300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팜 관련 교육과 기술 연구, 청년농 정주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올 시즌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의 우승을 이끌었던 김천 상무 2기 선수단 12명이 전역합니다. 이번에 전역하는 선수들은 강지훈과 박동진, 심상민, 오현규 등 모두 12명의 선수로 지난해 5월 입대 551일간의 군복무를 모두 마치고 원 소속팀으로 복귀합니다. 이상으로 HCN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